자격 없는 검사와 자격 없는 이 판사 세리들이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이 사법부를 완전히 망쳐놓는 그런 판결을 했다. 이게 마사라저의 결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나쁜 판결, 꼼수 판결, 썩어 빠진 판결 깔끔하게 쓸어주는 아재TV 마사네, 마사나즈입니다. 네, 오늘은 나쁜 정치, 꼼수 정치, 썩어 빠진 정치가 아니라 나쁜 판결, 꼼수 판결, 썩어 빠진 이 판사들의 판결을 한번 썰어보겠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1심 선고 공판이 있었죠, 오늘. 그 결과가 징역 4년, 벌금형, 벌금 5억, 그리고 추징금 1억 5천입니까? 저는 오늘 이 판사들의 판결, 이 판결이 나는 순간에 저는 이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야, 저 검찰 저 쓰레기들이 초장에 이 재판 초장에 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죠. 그러면서 이 권성수 이 부장판사가 주심이 되는 재판부가 바뀌었습니다. 이 권성수라는 이 판사는요, 아예 이 거구 성향의 판사입니다. 거구. 한마디로 거구 쓰레기 판사입니다. 이 거구 쓰레기 판사로 바꿔서 앉히더니 결국에는 이 검찰이 원하는 재판 결과가 나왔다. 한마디로 이 검찰과 이 자격 없는 검사와 자격 없는 이 판사 세리들이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이 사법부를 완전히 망쳐놓는 그런 판결을 했다. 이게 마사나저의 결론입니다. 네, 특히 이 권성수 판사, 그리고 김선희입니까? 이 재판부의 김선희 판사, 그리고 임정혁 이 판사들, 얘들은 진짜 자격 없는 판사 세리들이 판사질한다고 앉아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대한민국의 이 형사재판에는요, 그 누구도 깰 수가 없는 절대적인 두 개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 형사재판에 절대적인 원칙 두 가지. 그 한 가지가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형사재판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한 증거가 없다면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한다. 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이런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면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한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이 그 누구도 깨부술 수 없는 대한민국 형사재판의 절대적인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경심이 재판부에 권성수 판사, 그리고 김선희 판사, 그리고 임정혁 이 자격 없는 이 판사 쓰레기들이 이 대한민국의 절대적인 형사 재판의 원칙을 깨어버렸다. 그래서 이 판사 세리들은 판사 자격이 없는 새끼들이다, 이 말입니다. 네, 이번 정경심 교수의 이 재판은요, 누가 보더라도 이 재판 과정이 절대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치지를 않았습니다. 이 재판 과정이요, 검사 측의 원리에 의해서 한쪽으로 치우쳐진 것도 아니고 변호인의 주장대로 한쪽으로 치우쳐진 것도 아닙니다. 이게 사모펀드건, 그리고 입시 부정건, 그리고 표창장 위조건까지 절대로 이 재판 과정이 한쪽으로 치우쳐지지를 않았습니다. 그 정인들의 이 정원 진술도 그렇고, 이 재판 과정에 나온 증거물도 그렇고, 그리고 재판 중간에 이 표창장 위조 이거 재현하느라고 이 시뮬레이션 한 이 결과 역시도 그렇고요. 검찰의 논리로 한쪽으로 치우쳐졌든지 아니면은 변호인의 이 논리로 한쪽으로 치우쳐진 재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누가 보더라도 아리까리한, 이게 유죄인지 무죄인지 아리까리한 그런 재판이었다 말입니다. 네, 특히 이 입시 비리와 관련된 인턴 증명서가 허위냐 아니냐 이 사실, 그리고 이 표창장이 위조가 된 것이냐 아니냐, 이러한 사실들요, 이 재판 과정에 나온 이 정인들의 진술이 한쪽으로 치우친 진술이 없었습니다. 이 인턴 과정에 참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조국 장관의 딸이
이 조국 장관을 인턴 과정에서 봤다라는 진술도 있었고, 예, 보지 못했다라는 진술도 있었고, 또는 이 인턴 과정 기간인 7일 동안에 한 이틀에서 3일은 봤는데 3일에서 4일은 내가 본 적이 없다라는 이런 진술도 있었고, 여러가지 진술 형태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표창장 위조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표창장 위조를 재현을 한다면서 검찰은요, 알맹이는 쏙 빼버리고 껍데기만 갖다 붙여서 표창장을 표창장 위조를 재현을 했다라고 했죠. 그 반면에 변호인은 이 검찰이 주장을 하고 있는 이 공소사실에 적시가 된 이 사실대로, 이 절차대로, 이 순서대로 표창장을 위조를 했을 때는 위조가 불가하다라는 그 사실도 증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 모든 이 증인들의 진술, 그리고 증거, 그리고 이 재판장에서 있었던 이 재연을 하는 이런 시뮬레이션, 이런 과정들이 한쪽으로 절대적으로 치우쳐지지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재판장이, 대한민국이 지금 이 재판부는요,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재판은 제가 보기에는요, 재판할 필요가 없었던 재판입니다. 이 재판부가 바뀜과 동시에 이 재판부는 처음부터 아예 정경심 유죄라는 결론을 딱 지어놔놓고 재판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변호인 측에 유리한 증언이 나오거나 관련된 이런 증거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변호인 측의 이 진술을 할 때 이 재판부의 판사들은요, 눈 감고 귀 틀어막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번 재판은요, 한쪽으로 절대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쳐진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그런 재판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부가 판사 자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입니다. 피고인의 이익으로. 근데 지금 이 정경심 정경심 교수의 이 재판부에 이번 이 1심 판결은요, 아리까리한 게 한 개도 없었다라는 이야기죠. 헷갈리는 게 한 개도 없었고, 100% 검찰의 이 주장이 맞고 100% 검찰의 이 논리가 맞다라고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런 판결이 나온 겁니다. 네, 누가 보더라도 이번 재판은요, 이 검찰의 논리와 변호인의 이 논리가 50대 50으로 첨예하게 대립이 되는 그런 재판이었습니다. 그러면은요, 판사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100% 이게 맞다라고 판단을 할 수 없는 그런 재판입니다. 이 정경심 교수의 이 재판은요. 그런데 검찰의 논리만 100% 받아들였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검찰 주장만 듣고 변호인 측 주장은 눈 감고 귀 막았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판결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충분한 증거가 없다면 무죄 추정의 원칙을 한다. 이게 대한민국 형사재판의 2대 절대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살인사건을 다루는 이런 재판에서도요, 지 아무리 정황 증거가 그리고 주변의 증언이 일마 이거 살인자 맞아, 내가 살인하는 거 목격했어, 하물며 이 피고인이 내가 살인했습니다, 내가 칼로 찔렀습니다, 이렇게 자백을 하더라도 그 살인을 직접적으로 증거 인정을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인 살인 도구나 또는 이 피해자의 시신이 없으면은요, 이런 재판에서도 무죄 판결을 내립니다. 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충분한 증거가 없다면은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한다. 이 형사재판의 절대적인 이 원칙 때문에 이런 재판에서도 무죄 판결을 내립니다. 95%의 증거가 나오더라도 이 단 5%가 증거가 부족하다면은 바로 무죄를 때려왔던 게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이 판사님들의 판결이었습니다. 그 대의 원칙이 바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한 증거가 없다면 무죄 추정을 원칙으로 한다. 이 절대적인 원칙 때문에 그런 판결이 지금까지 있어 왔습니다. 근데 이번 정경심 교수의 이 재판부인 권성수 판사 그리고 임정엽 판사, 김선희 이 판사들은 대한민국의 이 형사재판의 절대적인 원칙을요 오늘 깬 겁니다. 한마디로 사법부에 개망신시킨 겁니다. 네, 이상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아재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나가시면서 꾹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